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새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어떤 개선안이 마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분양가 상한제도 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서울에서 팔린 토지 3건 가운데 한 건은 외지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별로 외지인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송파구로 전체 매매량의 43.4%를 외지인이 사들였습니다. 5월 넷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에서 총 3,863가구가 분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중 일반 분양은 3,309가구로 지난주 일반 분양 물량 4,052가구보다 줄어든 수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서울 주택값이 평균 9억 원을 돌파했죠. 경기도 지역도 6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는 내 집 마련하기에 조금 어려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집 한 채 사지 않고 아무 투자도 하지 않았을 때 대가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해진 것인데요. 자, 그렇다고 급한 마음에 아무 준비 없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투자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상담 02-2638-397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또 속 시원한 해결책들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내놓으라 하는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매주 월요일 일부를 책임져 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랜드스타일셋 김명관 이사, 신지훈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이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2638-397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기 2주택이다 보니까 아파트, 네. 2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세금도 그렇고, 네. 그래서 하나를 지금 팔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도봉구 창동이요. 네. 동아청솔 아파트 25평 지금 전세가 전세를 줬어요. 근데 네. 7월 중순경에 이제 만기예요. 6년째. 그래서 이제 나가기로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거주지는 이제 한양수자인 그 김포 한강신도시요. 네. 거기에 34평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네. 예. 근데 이거를 팔고 동아청솔로 들어갈까 하는데 지금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예, 거기 전세를 이제 6월 말일 아니면은 7월 중순경에 빼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것도 고민되고요. 이거 팔고 거기로 들어가는 게 옳은 건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게 지금 창동의 동아청솔 임대 주고 계신 게 만기가 되면 여기로 이제 이주를 하시고 그리고 현재 가지고 계시는 살고 계시는 김포 한강 신도시 아파트를 매도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가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부분들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타이밍이 좀 중요한 타이밍이네요.
그렇죠. 창동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만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매도하는 타이밍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거주하시는 곳은 김포 장기동에 거주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죠. 아, 한양수자에. 네. 거기에 네.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또 팔려고 하니 좀 매매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네. 이번 기회에 팔고 창동으로 가지시려고 한다면 지금이 지금 한 2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빨리 서둘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민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창동에 가지고 계시는 물건은 25평이고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저기 장기동, 김포에 지금 거주하시고 계시는 집은 34평이요. 34평이에요. 네네. 지금 장기동 같은 경우에는 뭐 평수도 크고 아무래도 신도시다 보니까 거주 환경은 좋죠. 네. 근데 금액은 조금 약하죠. 약하죠. 창동보다요. 창동보다 많이 약하죠. 네. 그쵸. 네. 창동은 지금 마지막에 매도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세입자도 나가고 다시 매도 타이밍이 아주 좋아요. 아마 내놓으면 창동이요? 창동이요? 창동이요. 네. 아마 내놓으면 네. 바로 나가실 거예요. 아, 네네. 근데 장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혹시 매물 내놓으셨나요? 네, 내놨어요. 언제 내놓으셨어요? 4월 달에요. 4월 달에?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리고 5월 달 돼서 세 분이 왔다 갔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금액은 얼마에 내놓으셨죠? 처음에 6억 1천 정도에 내놨다가 5억 9천으로 부동산에서 좀 네. 내려서 내놓으면 안 저가 생각 없냐고. 그래서 네. 5억 9천으로 내놨거든요. 장기역에 있는 한양 수자인인데 34평이 지금 6억이에요. 이게 지금 서울에 있었으면 뭐 10억 이상 갈 수 있는 물건인데 장기동에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싸잖아요. 네. 서울로 지금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감이 없으세요? 이사 바로 가는 거요? 갈아타시는 거. 네. 아, 바로 가는 거요? 네. 왜냐면 근데- 장기동이라는 동네하고 서울하고는 지금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 네. 주거 지금 시설 환경이 네. 김포 쪽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창동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괜찮으시고요?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는 여기 팔고서 그쪽으로 이사 갔을 때요? 네, 이사 갔을 때. 근데 여기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죠. 그쪽으로 가면 그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네. 여기는 아직 팔고 이제 뭐 가는 거죠. 그러면 평형 때도 상관없고요. 평양 때요. 두 식구니까 네. 예. 그러면요. 뭐 넓은 데 살다가 좀 좁은 데로 가면 조금 처음에는 불편하긴 했지만 옛날에 거기서 한 거의 20년 정도 살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네. 창동에 있는 우리 노원역 창동에 있는 이 창동 아파트 이름이 뭐였죠? 동아 청소려. 동아 청솔. 청솔. 자, 25평이에요. 네. 그리고 저기 위에 9호선 쪽에 끝자락에 있는 이제 장기동이에요. 네. 한양 수자인. 수자인이죠. 네. 더 좋은 거를 가져가셔야죠.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 앞으로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건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장기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호재가 뭐가 있어요? 9호선 말고 지금 GTX 노선에 대한 이제 D 노선이 이제 김포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부천까지 가는 호재가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부천요? 아, 강남은 아니죠. 강남은. 나중에 문제고 그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확정되는 거는 그렇죠. 그러면 이 GTX 노선이 이제 부천을 지나서 뭐 강남까지 가가지고 저기 이제 뭐 하남까지 간다고 해요. 우리 청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동에 이제 GTX 노선이 있잖아요. 네. C 노선이 들어옵니다. 네. GTX D 노선이 더 좋아 보입니까? GTX C 노선이 더 좋아 보입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 그러면 신호선이 더 좋지 않나요? 그렇죠. 일단 우리는 C 노선이 한 표가 됐어요. 그 다음에 김포 장기동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호재가 또 있나요? GTX 노선 말고? 말고요. 호재 글쎄요. 네, 글쎄요죠. 자, 그 다음 네. 호재는 이제 글쎄요가 되는데 창동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호재가 또 뭐가 있을까요? 창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GTX 신호선을 타고 광운대를 거쳤다가 청량리를 거쳤다가 왕십리를 거쳤다가 삼성도까지 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동부간선도로라고 있는데 이게 또 네. 지하화돼가지고 영동대로까지 연결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네. 추가적인 교통 호재도 있죠. 네네. 그리고 김포 장기동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가장 좀 약한 부분이 뭐였냐면
이 직장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직장이요? 네, 김포에는 아무래도 네, 없죠. 서울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직장은 없잖아요. 네. 근데 창동 같은 지역에는 지금 현재 직장의 호재가 있죠. 네, 네. 그렇죠. 제가 지도를 조금 확대해서 한번 창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질 수 있는 지역이에요. 네. 우리 창동. 자, 창동역 바로 앞에 있는 우리 청설 아파트잖아요. 네. 네.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에서는 창동역까지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 아레나라 그래가지고 K-팝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공연장. K-팝 공연장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우리 K-팝이 전 세계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은데 K-팝 관련돼서는 무조건 다 창동이라는 이제 인지도가 쌓아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옆에가 바로 노원역이 있어요. 네. 노원역에는 지금 차량 기지가 있고요. 차량 기지 옆에 예전에 운전면허 학원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일대가 전부 다 업무 시설이 들어오는데 아, 노원역의 업무 시설은 바이오 산업이 특성화되어 있는 업무 시설이 들어와요. 네. 앞으로 이 노원 상계 노원 일대에는 이제 김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직장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일단 교통, GTX도 D보다는 C가 좋고요. 그리고 동부간선 지하로 해가지고 강남까지의 접근성도 좋고요. 네. 앞으로 우리가 강남을 꼭 직장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 동네 자체 내에 직장이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직장이 들어왔을 때 가장 선호도가 좋은 분들이 어디냐면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이 좋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창동 우리 지역 아파트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재건축 아파트라 그래가지고 상계주공 아파트. 김포에서도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네. 네. 이 상계주공 아파트가요. 총 16개 단지가 있습니다. 주공 아파트가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목동 아파트가 1등이에요. 목동 아파트 다음으로 이제 상계주공 아파트가 서울에서 가장 대단지의 재건축 아파트인데요. 지금 30년 차가 다 훌쩍 넘었어요. 34년, 5년 차들. 이 일대 아파트들이 만약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사를 가야 되는데 노원 계신 분들이 이사를 갈 때 자녀들 학군도 있고 생활 인프라도 돼 있기 때문에 멀리 못 가요. 그렇죠. 네. 노원 일대에서는 상계주공 아파트가 모든 아파트가 다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상계주공 안에서 해소하기보다는 그 주변 지역 창동이라든지 아니면 이 중계동에 있는 은행 사거리 일대 쪽으로 많이 옮겨가실 거예요. 네. 그러면 가지고 계셨을 경우에는 우리 일대 아파트의 전세 금액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전세 금액 올라가면 당연히 따라오는 건 뭐예요? 매매 금액도 상승할 수 있고요. 네.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을 많이 바라보고 저기 김포에서 거주하시는 거하고요. 창동에서 거주하시는 거하고 변화가 더 많은 지역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렇죠. 지금 집이 이제 주택이 2개가 있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현재 우리가 이번에 이제 양도세가 또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따져봤을 때 만약에 굳이 하나를 처분한다고 하면 현재 거주하시고 계시는 김포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을 하시고요. 저는 올 7월 달에 이제 전세가 나가서 다시 갱신한다고 하는데 이 시기 또 놓쳐버리면 또 실입주가 또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창동 지역으로 한번 이주를 하시는 거, 갈아타는 거를 계획하에 혹시 김포 아파트가 안 팔리면 내가 만약에 아파트가 안 팔리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매매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매매가 거래가 되는 금액이 그 아파트의 시세가 맞거든요. 네. 근데 항상 아파트 금액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전 생각해가지고 내 아파트 금액 시세에 맞지 않은 그 매매 금액을 내놓고 매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김포 지역에서도 충분히 매매가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조금 더 조정하셔가지고 앞으로 더 큰 미래 가치를 보시고 한번 갈아타는 거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그 매매가를 좀 더 낮춰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을 놓치면 창동으로 실거주한 타이밍을 놓치면 지금 김포 아파트 조금 더 매매금 낮추는 것보다 더 큰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창동적으로 아, 거주를 이번 타이밍에 하시라는 네. 거죠. 이 금액이 나중에 멀리 10년 있다 보잖아요. 네. 큰 금액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양 숫자인 정리하시고 창동 네. 지역으로 갈아타시는 거는 제가 그러면 적극 찬성해 드릴게요. 한양 투자인이 네. 앞으로 더 내릴 가능성이 높은가요? 내릴 가능성이요. 네. 지금 현재 양도세를 중과를 배제하게 되면서 다주택자분들이 지금 시청자분들처럼 똑같은 상황이에요. 집이 두 개가 있으면 그중에 하나는 이번 타이밍에 매도를 한번 해볼까? 혹시 이번 타이밍이 지나가면 또 양도세가 중과가 되면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좋은 거가 있고 안 좋은 거가 있으면 어떤 거라도 매도하겠습니까? 당연히 더 안 좋은 거를 매도하게 되잖아요. 네. 네. 수도권 지역, 서울 지역 밖에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덜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이 당분간 이번 양도세 중과 배제로 인한 매물이 나온다고 하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도권 지역이 더 많은 매물이 풀리면요. 매도하는 타이밍이 닿기 더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도하시고 갈아타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이제 창동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옳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네. 근데 창동을 지금 혹시 여기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는 사람도 창동도 별로 없고요. 거기도 두 군데 두 분이 왔다 가셨는데 한 분이 왔다 가셨는데 이제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전세로 이제 내놨었거든요. 네. 이거 안 나가면은 이제 세입자를 이제 빼줘야 되니까 이거 안 나가면은 거기 전세라도 이제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전세금 받아가지고 네네. 세입자 이제 전세금을 빼주려고 지금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예, 그걸 빼줘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저는 그래서- 장기동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디텍스랑 호재가 있고 거주 환경이 좋고 금액이 상당히 싸기 때문에 저는 매도가 지금 가능할 것 같거든요. 매도하시는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세요. 네, 네, 매도하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상담도요. 네, 예.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수고하세요.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김포와 서울 2주택자이시기 때문에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 많이 되셔서 전망에 대해서 또 문의를 주셨는데요. 김포 쪽은 정리하시고 서울 쪽을 조금 더 가지고 가시길 권유드렸습니다. 다 해드리지 못한 상담은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상담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부분들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제가 그 답심리에 있는 그 대우 푸르지오 32평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향후 전망이 안 좋으면은 이제 여유 자금이 한 2억 정도가 있어가지고 갈아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예. 아, 실거주를 직접 하고 계시고요. 네. 언제부터 보유를 하고 계셨을까요? 한 6년 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자,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상담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자, 자세한 내용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답심리 아파트를 거주하고 계시고 여유 자금이 지금 2억이 있으신 거죠? 현재 상황이. 예, 예.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아파트가 지금 향후 전망이 안 좋으면 네. 2억을 더해서 갈아타시려고 하는 거고요. 예, 전망이 좋으면 가지고 계실 거고요. 네. 그렇죠. 일단 아파트 입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답심리에 있는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잖아요. 네. 대우 푸르지오. 현재 이 아파트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한 10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한 10억 정도요. 네. 10억 정도인데 현재 여유자금이 지금 2억이 있으시다고 하셨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총 다 하면 12억 정도예요. 예, 만약에 맞아요. 12억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 답심리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갈아타야겠죠. 예. 저는 근데 답심리 대우 아파트도 10억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아파트인 것 같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답심리 아파트 위에 보시면 이제 레미안 크레시트라는 게 있고요. 레미안 위브라는 아파트가 있고 레미안 미드카운티라고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어요.
예. 미드카운티가 4년, 뭐 크레시티가 10년 차 정도 되는데 이 새 아파트가 바로 레미안 삼총사입니다. 답심리 쪽에. 답심리가 지금 현재 답심리 뉴타운이잖아요, 이렇게. 예. 예, 답심리 뉴타운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뉴타운에서 3개의 아파트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이 3개 아파트의 이제 매매 금액이 우리 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이 답심리 크레시티나 미드카운티나 위브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매매 금액이 지금 15억입니다. 우리가 지금 15억짜리 아파트 단지 가운데 정중앙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네. 아파트 금액은 지금 1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만약에 답심리에서 거주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장 저렴하게 그 아파트 지금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가격 상승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청량리 개발 호재가 가장 좋잖아요, 우리는. 예. 청량리 개발 호재. 청량리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뉴타운이 바로 답심리 뉴타운이고요. 청량리가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우리 답심리 가치도 올라가겠죠. 근데 청량리 지역이 뭐 GTX가 이제 2개가 들어온다, 뭐 교통이 뭐 10개가 된다. 그 이전에 보시면 청량리 4구역이 있고요. 그 아래에 이제 한양수자인이라고 지금 내년에 2개 다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주상복합이 있는데요. 청량리 바로 앞에 있는 이제 롯데에서 지은 스카이 65가 있습니다. 이 65의 뜻이 뭐냐면요. 청량역 앞에 4개의 동에 65층짜리가 들어와요. 롯데에서. 대기업이 청량리에 65층짜리 4개를 짓는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여의도 지역에 63빌딩이 여기 4개가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그 아래 이제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는 한 50층짜리가 또한 4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50층, 60층짜리가 8개의 동이 들어왔다고 해보세요. 청량리가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인데 앞으로는 우리 지금 서울에서도 가장 초고층 주상복합이 8개의 동이 들어오는 게 청량리고요. 청량리 지역에서 가장 근접한 우리 답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을 아무래도 따라가려는 그런 이제 영향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 답심리 지역의 가치는 한국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다고 판단을 하고요. 일단 보유를 하셔야 되는 거고 거주도 계속 하셔야 되고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가 여유 자금이 이제 2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 금액을요. 저는 다른 지역에 가시지 마시고 답심리 지역을 지금 거주를 하셨으니까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답심리 지역에서 다시 우리가 이 레미안 크레시티 쪽으로 해가지고 답심리 뉴타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비 촉진지구가.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아파트 3개 아파트를 제외하고요. 위쪽으로는 지금 전농 8구역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정농 1구역이에요. 그리고 그 옆으로 보시면 아직까지 개발구역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2군데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아래쪽으로 지금 2군데 지역, 답심리 역세권 쪽으로 2군데 지역이 아직 개발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답심리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유일하게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2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2억으로 소형주택을 지금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소형주택이 주택수합산 배제가 되면서 인기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우리 거주하시는 집 주변으로 하나를 더 그냥 2억으로 소형주택 하나를 더 가지고 계시는 게 어떨까. 지금 매도를 우리 아파트에서 2억을 더 더해서 12억 정도의 아파트를 가시는 것보다 현재 기존에 있는 아파트의 가치를 올리시면서 추가적인 소액 투자를 답심리 지역에 한 번 더 해보시는 거 또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심리에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그리고 인근의 청량리 시작으로 대형 호재들이 많은 만큼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투자 방향들도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해결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준비하고 계시다고 한데요. 이사님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대1 대면 상담 준비했습니다. 자, 조금 전 시청자분들처럼 내가 거주하는 이제 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소액으로 한 1억에서 2억 정도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그 금액을 더해서 아파트를 갈아타기에는 좋은 상급지로 가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차라리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장기전으로 해주시는 게 더 수익이 클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수 합산 배제가 지금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확정됐을 경우에는 소액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여유자금 있으신 분들이 소형주택을 다시 찾아보시는 그런 이제 시기가 곧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한 발 빠르게 도심권 지역에 1억이라는 정도의 금액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지금 선점 투자를 해서 도심 지역의 개발 호재와 아니면 재개발 가능성까지 보고 향후 미래 가치를 봤을 경우에는 충분히 소액 1억으로 대한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1억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또 확보되어 있는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의 매물을 제가 또 전략을 통해서 한번 상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1대 대면상 시청해 주시면 저희가 서른분 한해서 지금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많이 주셔서 좋은 투자 전략 많이 세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소형주택 소액 투자 궁금하신 분들은 대면 상담 신청하셔서 알찬 투자 정보들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7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지훈 이사와 함께 문자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08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은평구 응암우성 87제곱미터 실거주 겸 투자 목적 매수 여부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사님, 은평구 응암우성 아파트입니다. 매수를 하는 게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그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재건축 연한에 들어가 있는 35년차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우성 아파트를 단독으로 재건축하기에는 이 아파트, 우리 아파트 왼쪽 오른편 쪽에 최근에 주거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성 아파트 소유주들이 모여서 인근에 있는 주거정비형 재개발 사업지에 같이 들어가게 된다면 바로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지역, 그 해당 지역도 3종 용적률 적용하면은 조합들의 추가 분담금도 또 작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는 가능합니다. 투자는 가능하지만 저는 실거주와 전세로 활용한 갭 투자 그 금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거주를 꼭 안 하셔도 된다고 하면은 전세로 활용해서 투자 들어가는 거는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와 그리고 거주를 좀 분리해서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1289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DMC 롯데캐슬 더퍼스트 59제곱미터 그리고 DMC SK뷰 59제곱미터 투자 여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같은 상함의 크기도 같은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두 지역은 위아래로 붙어 있는 지역 같고요. DMC 롯데 같은 경우에는 수색역에 붙어 있고 그다음에 SK뷰 같은 경우에는 DMC역에 붙어 있는데 부동산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입지입니다. 입지가 부동산 포인트인데 당연히 SK뷰를 선택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아마 1, 2억 정도 갭밖에 안 나서 오히려 SK뷰가 조금 더 비싸다라고 생각하셔서 롯데캐슬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세대수도 조금은 차이가 나죠. 1200세대를 갖고 있는 롯데냐 아니면 한 750여 세대를 갖고 있는 SK냐 그래서 이제 좀 나뉘시는 것 같은데요. 개발 호재들 주변에 인근에 있는 개발 호재들을 보시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DMC역 주변으로는 북가자 주택 재건축 사업지와 그리고 인근에 대리마크로가 들어오고요. 롯데 부지에서는 롯데몰이 추가로 들어가고 업무시설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DMC역 같은 경우에는 원종 홍대선과 그다음에 광복 횡단선까지 추가적으로 개통을 하게 되면 이 지역 내에서 5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대형 호재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에도 모든 시청자분들께서도 부동산 입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성공할 수 있는
실패할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가는 게 그 입지 선택이 우선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SK뷰 쪽에 한 표를 더 드리겠습니다. 네, 입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단지 그 세대 수도 조금 더 많은 DMC SK뷰 쪽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8726번님이 보내주신 문자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역삼역 도보 3분 거리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갭 투자 여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투자금 자체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강남에서 3천만 원 투자라고 하시면 이거는 볼 것 없이 바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원룸인지 투룸인지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첫 번째로 역삼역이라는 하는 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강남을 대표하는 테헤란로 중심에 있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최근 2분기 동안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곳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세계 글로벌 투자 도시 3위 안에 기록한 곳이고 그다음 그 하루 유동 인구가 20만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을 갖고 들어가신다면 아주 정말 매력적인 투자 시장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시장도 매우 활발해서 공실 리스크도 줄여가면서 임대 수익도 노려볼 수도 있고 다만 주변에 신축이 어느 정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입주권을 노리신다면 좀 다소 무리가 되는 투자이긴 하지만 큰 욕심 내지 않고 투자하신다면 성공적인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매물 투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있었으면 좀 더 자세한 또 상담을 해드렸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해결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상담 일정 안내해 주시죠. 네, 최근에 1:1 대면 상담으로 1억 내지는 2억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 특히나 도심 재개발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주 더 말씀을 드려서 전략을 한번 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도 도심 재개발 1억으로 투자 가능한 지역을 선점을 하여가지고 전략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1억으로 도심 재개발을 궁금하신 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옆에 있는 전화번호를 전화 주셔서 많은 투자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도심지 재개발 투자 궁금하신 분들 1:1 대면 상담 참고하셔서 알찬 정보들 함께 해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시청자 전화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고양시 네. 원흥 지구의 동일 스위트라는 걸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아파트를. 제가 그걸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괜찮을지 그게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여기 지금 어느 정도 크기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 건가요? 34평 보고 있어요. 네, 실거주는 아니시고 이제 투자 목적으로만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 그러시군요. 자,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의 동일 스위트 지금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보고 계시는데 이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원흥동에 있는 동일 스위트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만 보고 매수를 하시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원흥동이라는 동네가요.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제 삼성지구의 이제 아래쪽 남측인데 이제 삼성지구하고 네. 같은 시기에 지어졌잖아요. 예. 한 5년 차 정도 된 이제 깨끗한 동네이긴 하는데 네. 투자 목적으로 이 지역의 원흥동을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 근처에 지금 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네. 지금 삼성동하고요. 네네. 이 삼성지구하고 이 원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초기에 이제 분양받으신 분들이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라는 공간 이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네네. 예전에 분양 금액에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 원흥지구에도 동일 스위트 같은 경우에는 한 34평이면 거의 10억 가까이 이제 줘야지만 매수를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예. 그렇죠. 이 지금 원흥지구가 10억까지 간 이유는 뭐냐? 서울이라는 지역에 새 아파트 금액이 평균적으로 한 15억은 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수도권 지역인
원흥지구나 삼성지구. 삼성지구 같은 경우에 또 3호선이 있기 때문에 서울과의 또 접근성이 좋잖아요. 네네. 이런 지역들 아파트가 한 10억 정도 이제 거래가 형성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네.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전세 금액이 한 5억 정도 나갈 아, 5억 겁니다, 정도. 지금. 예,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네. 투자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야 됩니까? 투자금이 한 5억 정도 들어가죠. 지금 원흥지구의 새 아파트에 투자를 5억을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 앞으로 5억이라는 금액이 상승할 수 있는 폭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지난 2,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면서 예. 서울 쪽 새 아파트가 아닌 수도권 지역 새 아파트들 역시도 금액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아까 초반에 지금 김포에 계신 분하고 상담을 했었는데 네. 김포 지역도 신축급 아파트가 대단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외곽 쪽 지역의 아파트들이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 아파트보다 금액대가 예. 빠지는 폭이 힘이 조금 더 약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원흥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더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혹시 또 근처에 투자하기 좋을 만한 곳이 있을까요, 혹시? 지금 이쪽 주변 지역에 많이 거주를 하시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원흥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앞으로 이 창릉 신도시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예. 이거를 바라본다고 하면 향후에는 좋아질 수 있지만 GTX 지금 창릉역도 들어오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들어오는 게 앞으로 한 5년 후면 이제 첫 입주가 될 거고 예. 신도시라는 게 또 한 10년 정도 거주를 해야지 생활 인프라가 지금 구축이 되기 때문에 원흥 지역까지 같이 좋아질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 당장 살기 좋은 동네가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그 네네. 동네가 어디냐면 지금 화정동 지역이 조금 더 좋아요. 화정동 지역. 네네. 화정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원흥동보다는 한 5년 차 정도, 한 30년 차 가까이 지금 주거 환경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잘 형성돼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도 화정동에서도 어디를 지금 보시는 게 좋냐면요. 화정 역세권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지역은 교통이 가장 약한데 교통 3호선에 대한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접근성이 좀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화정역 앞으로 보시면 이렇게 상업지구가 형성돼 있어요. 예. 이 지구에 화정에 계신 분들이 지금 거주하면서 상업시설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자녀분들의 학원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100여 개의 학원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주변 단지에 계신 분들의 자녀분들이 이쪽 학원가 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교통의 역세권 지역이고 만약에 추천해드린다고 하면 풀알 6단지하고요. 네네. 지금 이 현대아파트 7단지 같은 경우가 역세권 지역이면서 가장 화정에서는 대장주 아파트예요. 네네. 만약에 좀 큰 프라일웰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형대가 있고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대형 평형대가 있는데 금액으로 따졌을 경우에 분명히 지금 원흥지구보다는 아무래도 연차가 좀 됐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하지만 원흥지구에 비해서 또 전세 금액이 또 비슷해요. 매매 금액은 현재 매매 금액은 더 낮지만 전세 금액은 생활 인프라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 금액이 더 내려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투자 금액 대비해서 원흥지구보다는 저는 화정지구가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장기 투자하신다고 하면 이제 화정지구에 있는 역세권 지역 앞으로 한번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 만큼 화정동 역세권 위주로 살펴보시길 권유드렸으니까요. 살펴보시고 조금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분들 해결해 드릴까요?
아, 네. 제가 직장이 서울역 근처인데 네. 이쪽에 그 호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네. 혹시 소액으로도 투자가 좀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어요. 지금 그러면 투자 금액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자, 여유 자금은 한 1억대 정도로 가능하거든요. 네, 1억 원 정도로 서울역 인근에 투자가 가능한지 이 도심권 이 소액 투자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자세한 부분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역에 지금 1억으로 투자하신다는 거는 이제 갭 투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소형주택, 다세대 주택을 지금 매수하시려는 거잖아요. 네네. 일단 제가 서울역 주변에 부동산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서울역 주변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교통이 가장 좋은 지역이잖아요. 네. 서울에서도 가장 많은 노선이 들어오죠. 그쵸. 그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교통의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네. 서울역 북쪽으로 보면 지금 차량 기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뭐가 들어오냐면 우리가 강북의 코엑스라고 해가지고 코엑스라고 해서 업무 시설이 들어와요. 서울역이 이렇게 교통도 좋아지고 이제 업무 시설이 좋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서울역입니다. 자, 우리가 이 빌라 금액 시세가 있잖아요. 다세대 주택 시세가. 네. 한 10년 전에 보시면 이제 아파트 시세가 얼마였냐면 평균적으로 한 5억 정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 2개에 있는 빌라 시세가 한 1억 5천 정도 했었거든요. 10년 전에. 그렇죠. 이 얘기는 네. 뭐냐면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같은 생활 환경, 인프라를 누리려고 한다면 아파트 금액에서 30% 정도는 내가 부담을 그래야지만 이제 빌라라도 같이 거주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역 지역에 가장 현재 대장주 아파트가 이 중림역 지역 보면 센트럴 자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 자이 아파트. 지금 자이 아파트의 매매 금액이 한 20억 정도 하거든요. 자, 같은 원리로 봤을 경우에 이 서울역 지역에 아파트가 지금 들어오면 한 20억이라고 했을 경우에 제가 아까 전에 말했을 때 빌라 시세는 아파트 금액의 30%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서울역 아파트 근처에 있는 빌라 시세가 지금 얼마 정도 측정이 되는 겁니까? 6억. 그 한 6억에서 지금 한 7억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이 서울역 지역의 빌라 시세예요. 그렇죠. 현재 투룸 빌라 시세가 이제 한 6억 정도 한다고 하면 전세가 뭐 많이 나오면 3억 정도 도심권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이 최소 3억 정도는 들어가야지만이 서울역 주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구역 지정이 돼 있지 않은 곳에. 우리가 지금 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억으로는 지금 좀 들어가기 힘든 무리한 금액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포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좋은 지역 한 군데를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네. 서울역에서 우리가 지적 편집도를 보면요. 서울역에서 지적 편집도를 보면 서울역이 있고요. 이 위쪽으로 보시면 빨간색 상업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이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직장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광화문 지역하고 강남 지역, 여의도 지역이 3도심 지역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직장인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광화문 지역이에요. 이 광화문 지역에 직장인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올라가는데요. 지금 지도를 한번 좀 더 크게 확대해 보면 서울역 앞에서 서울역에서 한정거장 가면 이 회원역이 있고요. 한정거장 가면 명동이 있고 그 다음에 충무역이 있어요. 상업지구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이 세 개의 지하철역에서 회원동 앞에 보면 회원동이라는 이제 주거지역이 있고요. 명동역 앞에 보면 필동이라는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무로 지역 앞에 예장동이라는 주거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우리가 그나마 아직까지는 개발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심권 지역의 직장인 수요자를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에 대한 투자 가치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회원동, 명동, 충무로역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서울역 중심으로만 보시면 분명히 1억으로 물건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조금 더 도심 개발을 바라보고요. 도심권 지역에서 직장인의 수요자가 많은 지역, 앞으로 전세금이라든지 월세금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 이 세 군데 지역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알아보셔가지고요. 소액 투자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또 도심 지역 1억 소액 투자 지금 1대 대면 상담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려고 한다면 이제 방송 끝나고 아래 나간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역에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명동이나 회원동 인근도 살펴보시길 권유드렸고요. 자, 이렇게 소액 투자로 소형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더 많은 정보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일정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인이 가장 많이 밀집되는 지역입니다. 직장인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주거 환경이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자, 이런 도심 지역에 우리가 1억 정도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앞으로 가치가 도심 개발로 인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지역에 미리 선점 투자하시는 거 저희가 추천해드리고요. 투자 전략까지 저희가 지금 세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소액으로 도심 지역의 투자를 원하신다. 그러면 저희 아래 나간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서 좋은 투자 전략 저희랑 같이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 대면 상담도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자 상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샵 9927번님이 보내주신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여유자금 6억 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양구 일대 실거주 목적 아파트 매수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주셨는데 답변 주시죠. 네, 실거주도 하시고 투자성까지 갖춘 아파트를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분당에 아파트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 투자성까지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한 오리역 인근에 있는 무지개 아파트 11단지와 12단지가 매물대가 7억 초중반으로 일단 저렴하고 3, 4년 후에는 재건축 연한에도 들어가면서 이 지역은 또 3종 지역이 불구하면서도 150%의 용적률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야탐역의 공무원 2단지 아파트를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성남시에서 진행하는 리모델링 시범 아파트입니다. 입지적으로 분당에서도 서울이 가깝고 그리고 판교도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 요건을 갖추고 있고 리모델링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본 매물대 가격대가 9억대가 형성되어 있으니 둘 다 어느 정도의 대출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부담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신 다음에 시청자분한테 맞는 거를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1090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상담 살펴보겠습니다. 여유자금 1, 2억 원으로 서울 도심권 투자 여부를 질문 주셨는데요. 이사님 답변 주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가능합니다. 가능하시고요. 서울 3도심권 내 구도심 노후주택 가의 밀집 지역 내에서 이제 소형 주택으로 투자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현 정부와 시장 그리고 국토부 장관, 각 서울구청장들까지도 모두 한 목소리로 도심 재개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급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진행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올라가는 거를 보이는 지역, 올라가는 게 보이는 지역과 이주를 시작했거나 이주가 끝난 지역 등은 진입을 못하지만 인근 지역으로도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번 주에도 1억 가지고서 도심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드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그때 상담을 제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0226383975번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또 해결책들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 가치 그리고 물건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